방금 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죠. 최순실 씨 출석 요구를 무려 6차례나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다가 방금 전에 특검 사무실이 있는 대치빌딩에 들어가는 최순실 씨가 외마디를 외친 것이 지금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를 좀 급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 박정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향해서 상당히 거세게 특검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참 짐작을 아무도 못했던 그런 네.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먼저 그 최순실 씨의 목소리부터 네. 한번 육성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끝까지 멸망시키겠다 그러고 이 땅에서 죄를 지켜 살게 해야겠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 힘을 밝히라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지금 몇 가지 좀 요약을 좀 부탁드릴게요. 잘 안 들려서. 네, 지금 저희 기자들이 녹음을 한 네. 그런 녹음 파일인데요. 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최순실 씨가 네. 특검 사무실로 입구로 들어서면서 이렇게 네. 외쳤고요. 예. 그러면서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 네.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겠다고 네. 하면서 또 얘기를 했는데 잘 들리진 않는데요. 네네. 그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음. 그리고 박 대통령 공동 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서 네.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 그림이 좀 나왔는데요. 네. 최순실 씨가 완강하게 그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네.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도 포착이 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 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6번이나 그 특검에 응하지 않았어요. 특검 조사에 불응하다가 이제야 이제 나온 상황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로 드러난 것도 많고요. 그리고 범죄 사실을 증거인멸하려고 했던 단서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본인의 죄에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 씨가 그동안 뭐 기자들 앞에서 네. 이 얼굴을 보일 때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작심한 듯 네. 자신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을 말 그대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네네.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 기자들 저도 취재하면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네, 장면이었는데요. 예. 참 11시 15분께 호송차에서 내린 다음에 네. 사실 이게 원래 나오지 않겠다고 했다가 네. 체포가 돼서 온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끌려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버티다가. 그렇기 때문에 예. 오기 싫은 그런 최순실 씨의 모습이었는데 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올라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 그리고 네.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모습. 네네. 이것은 앞으로 뭐 탄핵 심판도 계속해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네. 그리고 자신의 주변 측근들, 네. 그리고 전 장관을 통해서 유진용 전 장관도 그렇고요. 네. 여러 가지 측근들과 인사들이 계속해서 자신이 연루돼 있는 그러니까 최 씨가 연루됐다는 것, 지시했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자백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그 변호를 네. 하고 자신의 예. 입장을 예. 드러내야겠다 이렇게 그렇군요.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린 아이들까지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지금 특검이 최순실 씨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유는 이화여대 입학 학사 특혜
특혜 비리로 지금 업무방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그렇습니다. 혐의로 지금 그 최순실 씨를 체포해서 지금 최대 48시간 동안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최순실 씨가 굉장히 억울하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사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 지갑, 경제 공동체를 운영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보다는 더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뭐 최 씨가 순순히 조사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유지만 네. 최 씨에게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시사했는데 네. 오늘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네. 뭐 소리까지 지르면서 들어왔으니 네. 자신이 결백하다는 주장을 계속 강하게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얘기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시일을 못 박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탄핵 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 측 방침을 네. 공개를 한 건데요. 네. 오늘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박한철 소장은 이번 달 31일 임기가 끝나죠. 박 소장은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네. 두 분 재판관이 두 분 재판관의 공석으로는 탄핵 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서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다 죽었네. 혼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 네.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겠다고 네. 하면서 또 얘기를 했는데 잘 들리진 않는데요. 네네. 그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공동 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서 네.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 그림이 좀 나왔는데요. 네. 최순실 씨가 완강하게 그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네.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도 포착이 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 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6번이나 그 특검에 응하지 않았어요. 특검 조사에 불응하다가 이제야 이제 나온 상황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로 드러난 것도 많고요. 그리고 범죄 사실을 증거인멸하려고 했던 단서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본인의 죄에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요약을 좀 해볼 수. 지시했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자백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그 변호를 네. 하고 자신의 예. 입장을 예. 드러내야겠다 이렇게 그렇군요.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린 아이들까지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지금 특검이 최순실 씨를 체포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유는 이화여대 입학 학사 특혜 비리로 지금 업무방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그렇습니다. 혐의로 지금 그 최순실 씨를 체포해서 지금 최대 48시간 동안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최순실 씨가 굉장히 억울하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사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 지갑, 경제 공동체를 운영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보다는 더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뭐 최 씨가 순순히 조사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어린 손자까지 어린 손자까지
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죠. 최순실 씨 출석 요구를 무려 6차례나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다가 방금 전에 특검 사무실이 있는 대치빌딩에 들어가는 최순실 씨가 외마디를 외친 것이 지금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를 좀 급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 박정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향해서 상당히 거칠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 씨가 그동안 뭐 기자들 앞에서 네. 이 얼굴을 보일 때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작심한 듯 네. 정말 자신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을 네. 말 그대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네네.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 기자들 저도 취재하면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네, 장면이었는데요. 예. 참 11시 15분께 호송차에서 내린 다음에 네. 사실 이게 원래 나오지 않겠다고 했다가 네. 체포가 돼서 온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끌려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버티다가. 그렇기 때문에 예. 오기 싫은 그런 최순실 씨의 모습이었는데 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올라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 그리고 네.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모습. 네네. 이것은 앞으로 뭐 이 탄핵 심판도 계속해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네. 그리고 자신의 주변 측근들, 네. 그리고 전 장관을 통해서 유진용 전 장관도 그렇고요. 네. 여러 가지 측근들과 인사들이 계속해서 자신이 연루돼 있는, 그러니까 최 씨가 연루됐다는 것 지시받았. 거세게 특검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참 짐작을 아무도 못했던 그런 네.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먼저 그 최순실 씨의 목소리부터 네. 한번 육성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끝까지 멸망시키겠다 그러고 이 땅에서 죄를 지켜 살게 해야겠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운동주의 힘을 밝히라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순절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지금 몇 가지 좀 요약을 좀 부탁드릴게요. 잘 안 들려서. 네, 지금 저희 기자들이 녹음을 한 네. 그런 녹음 파일인데요. 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최순실 씨가 네. 특검 사무실로 입구로 들어서면서 이렇게 네. 외쳤고요. 예. 그러면서 어린애와 손